특집 방송 진보 정치의 미래를 말하다. 일요일의 남자는 송혜입니다. 국민TV의 금요일의 남자는 노발대발의 노정열 씨죠. 그렇다면 월요일의 남자는 누구겠습니까? 예, 국민TV 라디오의 월요일의 남자는 1시부터 3시까지도 방송을 진행하고 4시 반부터 6시까지 음악과는 전혀 없는 특집 시사 방송을 진행하는 저 손병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물뚝심송님 그리고 최영일 씨 모시고 주말에 일어났었던 메가톤급 이야기를 오프닝으로 해서 우리 진보정치의 미래를 논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애국시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그리고 동네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의 조합원 소리지기 노래꾼 손병휘입니다. 졸지에 특집방송 진보정치의 미래를 말하다 한 회짜리 바로 방송 편성 4월 전에 김영민 국장한테 얘기 듣고서는 하루만 하면 될 줄 알고 있다가 지금 발목 잡히고 있습니다. 지금 비웃고 계신 저분은 지난주에 분명히 모여갖고 우리가 같이 회식을 하기로 했었는데 배신을 때리고 이번 주를 기약하자고 하셨습니다. 이번 주 기약하십니까? 그럼요. 그렇죠. 지난주가 이 2월 말 주간이었잖아요. 네. 제가 좀 바쁜 일정이 생겼던 것이. 이거 망한 IT 사업자가 뭐가 바쁜다고? 아니에요. 지난주에 사실은 일요일 오전에 지금 뭐 오늘 이야기해야 될 네. 신당 창당, 통합신당 창당 뉴스가 컸지만 사실 이렇게 묻혀버려서 좀 안타까운데 지난주에 핵심 이슈는 소녀시대 4집 미니 앨범이었어요. 그렇군요. 네네. 티파니가 돌아왔습니다. 티파니가 돌아왔습니까? 그럼요. 예, 축하드립니다. 저는 적어도 정몽준의 출마 선언일 줄 알았는데. 네. 예. 자, 그리고 호모 폴리티쿠스는 정치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예, 그런 것처럼 호모 브루투쿠스는 끊임없이 트윗에서 주절거리는 것을 뜻하죠.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신당 창당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동안 써놨었던 원고들이 모두 휴지 조각이 돼버려요. 예, 브루투쿠스. 예. 그 신당 창당은 절대 제가 시킨 게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저한테 아무 말 없이 했더라고요. 심지어는 제가 일본 가 있는 동안에 했어요. 자리 비우길 기다려서. 예, 자리 비우길. 그래서 아까 브루투쿠스님께서는 한 6개월 정도 자리를 비우면 한반도가 통일이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6개월 자리 비워서 통일이 된다면은 비울만 하죠, 그죠? 그럼요. 예, 다 나갔다 와야죠. 예, 무전여행 자신 있습니다. 병만족처럼 어디 예. 정글에서 아니요. 다큐 찍고. 전 그거 안 되고요. 네. 기타 하나 들고 앵벌이 해야죠. 그럼 예. 도시를 도셔야 되겠네요, 주로. 동전은 던져줘야 되니까. 사람이 돈만으로 사는 게 아니죠. 그거는 제가 얼핏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요. 네. 그 유럽에서 이제 거리의 음악사나 네네. 이런 사람들한테 돈을 가장 많이 주는 도시가 모나코랍니다. 모나코. 거기를 추천하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모나코에서 많이 전주다고요? 예, 돈을 많이 준답니다. 거기 도박의 도시 아닙니까? 그래서 더 이제- 그렇겠죠. 아. 딴 사람들이 막 뭉태기 돌기도 하고. 그랑 카지노가 있으니까. 네. 아니면은 돈을 내가 기부를 하면은 네. 좋은 일이 생기겠지. 운이 좋을까봐. 네. 그런 것도 있고. 대신에 네. 그 숙박시설 요금이 상당히 비싸고. 그렇죠. 식비가 비싸고. 식비가 비싸고. 예, 비용이 많이 든다. 비용이 많이 든다. 예. 날씨가 좋으니까 노숙해도 될 것 같은데요. 깐느, 예. 니스 거쳐서. 뭐 자신 있으면 모나코 계셔도 가면. 되고요. 기타를 베고. 이게 듣기만 해도 기분 좋은 이런 얘기군요. 역시 사람은 비전을 보여줘야 돼요. 예, 그런 면에서 비전을 보여주는 정치가 참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비전을 좀 살살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이런 지각 변동을 막 보여주면은 그 덕분에 그 지진의 여파가 저희 집까지 와가지고 네. 제가 어제 하루 종일 놀지도 못하고 네. 그냥 계속 정세 분석. 전에 썼던 글들 다 날려버리고 예언들을 다 수정하시면서. 완전히 사람이 바보가 됐어요. 네. 사람 바보 만든 거야. 예. 우리들은 그렇다고 치고 그렇게 따지면 윤여준도 바보 만들었고 김성식도 바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도 좀 예. 많이 화가 나셨을 것 같아요. 예. 제가 보기에. 그리고 민주당 내에서도 대표 말고는 측근 몇 명 빼놓고 몰랐으니까. 그렇죠. 뭐 오전에야 겨우 연락 받았다. 그렇죠. 이런 얘기 나오고. 그렇죠. 새벽 2시에 최고위원회를 소집해갖고 9시까지 모여주세요. 이랬으니까. 예. 이런 거였는데,
됐다도 아니고 이럴 수 있는 건가? 그렇죠. 예. 예전에 나하바리라는 게 있다고 한다면은 깡패들도 이런 식으로 단판하지 않았을 텐데. 이러면은 중간 보스들이라도 그렇죠. 한 걸 했겠죠. 예. 저는 참 착한 인생을 살아와서 네. 그 깡패들이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 영화를 보면 나오잖아요. 아, 그 사실이에요, 그게? 예. 아니, 영화에 의하면 막 그 큰형님이 막 이렇게 저기 뭐 마음대로 자기가 하려고 그러면은 추대에 의해서 이렇게 그렇죠. 된 것이 아닌 n분의 1 중에 하나가 돌아가면서 하는 패라고 한다면은 형님 말씀이 지나치십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또는 이제 화장실에 숨어 있다가 그렇죠. 불만이 많던 네. 중간 보스가 요런 기회에 이제 1인자 자리를 노리죠. 아, 그거 보셨구나. 그 뭡니까? 유화 감독의 비열한 거리. 비열한 거리도 비열한 있고. 거리. 네. 이게 뭐 나오죠. 여러 군데 나오죠. 친구에도 그런 대목이 나와요. 아, 그런가요? 네. 화장실에서 숨어 있었던 건 없었는데. 그거는 초록 물고기. 아, 그렇군요. 네. 아무튼 갑자기 영화 팟캐스트처럼. 축하드립니다. 티파니가 들어오셨다고. 아, 그럼요. 네. 미스터 많이 사랑해 주세요. 네. 아, 이렇게 역시 다이너마 코리아 일요일에도 쉬지 않는. 아, 그렇습니다. 심지어 뭐뭐 약국도 일요일은 얘야 쉰댄다 이랬는데 우리나라 정치는 쉬질 않아요. 예, 이 얘기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한번 얘기해 그렇죠. 주시죠. 예. 진보의 미래를 논하는 프로그램에서 네. 현재 벌어지는 시사 사안을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가면 좀 곤란하겠죠. 그렇죠. 그렇죠. 네. 예. 일단 저는 이 문제를 좀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통합의 여파가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아마 그 최악의 악재가 아닌가. 그렇죠. 예, 지방선거를 다 이겼다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여기서 이런 변화가 생기면서 새누리당은 아마 지금 이렇게 화들짝 놀란 벌집이 된 상황이 아닌가. 어제 완전히 보겠습니다. 멘붕이었겠죠. 예. 그 와중에서도 최악의 피해자는 정몽준 후보가 아닌가. 당연하죠. 오후 2시에. 그렇죠. 각 잡고. 그렇죠. 예. 잔뜩 준비를 했는데 기자도 안 오고, 15명 왔다는 풍문이 있더라고요. 그래요? 예. 야. 서울시장 후보 출마 발표에. 아니, 무슨 티파니 4집 발표회 때도 15명 안 아닐 거 아니에요? 아유, 절대 그렇지 않죠. 그렇죠. 100명 넘게 올 거 아닙니까? 15명은 해외 외신까지. 벙커에서 제가 뭐 하면 15명이 옵니다. 그렇군요. 예. 저도 회식하자 그러면 15명은 와요. 그럼 정몽준과 15소년, 15기자 표류기 이렇게 되는 겁니까? 예. 야. 그것도 이게 원래는 그 3월 2일 정도면은 좀 쌀쌀한 날씨거든요. 입학식 철이기 때문에. 그래도 일요일인데 날이 굉장히 따뜻해서 네. 야, 정몽준 의원은 좋겠네. 네. 야외에서 이 출정식을 하는데 날 잘 잡았다. 아, 뭐 날씨도 받쳐준다. 예, 그것도 멋있게 남산에 있는 그 백범 광장 김구 선생 동상 앞에서 네. 이제 딱 출마 선언을 하는 마당인데 네. 오전 10시부터 이미 이제 미디어들은 다 난리가 났어요. 모든 미디어는 다 뒤집어졌죠. 그렇죠. 예. 예. 그야말로 한낱 꿈이런가, 정몽준. 예. 정몽준 선수가 멍해졌어요. 네. 그거랑 관련해서 이거는 제가 노력은 했는데 아직 근거를 확실히 잡지는 못했습니다. 네, 뭔가요? 새누리당 내부적으로는 가급적 서울시장 후보를 정몽준으로 단일화해서 추대 형식으로 간다는 전략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지금 상황이 급변하면서 그 외국에 나가 계시던 김황식 전 총리가 어제 급거 귀국을 했습니다. 아. 이것은 야권에 이렇게 이목이 집중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네. 그러니까 여당에서도 어떤 그 부모비 필요하다. 경선 흥행이라도 경선 흥행이라도 해야 한다. 급하다. 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가능하죠. 예. 그러니까 각 잡고 출정 선언을 했는데 그렇죠. 아무도 호응을 안 해주니까 뭐 뿐만 아니라 예, 옆에서 좀 라이벌이라도 좀 같이 붙어야 되는 거 아닌가. 예. 예. 지금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보면 박원순 후보가 유세를 하거나 이제 연설 같은 걸 할 때 네. 결국 이제 통합된 신당에 네. 양대산맥인 문재인 씨와 안철수 씨가 두 분 다 나갈 거라는 거죠. 어휴, 좌재인 우철수 이렇게 이제 딱 그 둘이 양쪽 손을 잡아 올려주는 박원순 씨의 그림을 봤을 때 이거에 과연 정몽준이 혼자서 버틸 수 있겠는가. 그렇군요. 이런 무게추의 변화가 생겼다. 그럼 1대3으로 축구하는 것만큼은 힘들지 그럼요.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분석이었군요. 네. 전반적으로는 새누리당은 아마 전국 그 17개 광역의 광역단체장 선거에 대한 전략을 네. 전면적으로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될 겁니다. 그렇겠죠. 예. 예. 근데 재밌는 것은 이제 그 오전 10시에 속보가 나오고 네. 저도 이 속보를 실시간으로 보면서도 잠시 멈칫했던 게 네. 무공천 합의야 당연히 무공천 합의를 하려고 기자회견을 했겠죠. 둘이 모여서. 그게 이슈가 된 거니까요.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두 번째 자막으로 신당 창당 합의 이렇게 나와서
아니 신당 창당을 뭐 합의해줘. 지금 이제 새정치연합으로 창당 과정에 있고 네, 그렇다면은 민주당과 선거연대를 하면서 예. 신당 창당을 뭐 좀 지지하고 축하해준다는 의미인가? 이거는 오본가? 자막을 왜 저렇게 맥락 없이 썼지? 이랬는데 예. 실제로 이제 새로운 예. 통합신당, 그것도 제3지대에 만든다라고 하는 이제 발표가 나온 걸 보고 저도 그냥 충격에 빠졌는데. 4월 1일도 아니고 말이죠. 굉장히 놀랐죠, 그때. 예.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다음에 바로 생각한 게 저는 그래도 충성심이 있어요. 이 진보 정치의 미래를 말한다 프로를 그렇죠. 생각하면서 예.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이 뉴스는 진보 정치일까 아닐까. 우선 여기서부터 이제 생각을 시작해 보는 거예요. 네. 근데 새누리당은 오후가 되자 지금 그만큼 이제 두렵고 놀란 만큼 더 격한 발언을 쏟아내기 시작을 합니다. 네. 야합이다. 아. 그 다음에 이것은 굉장히 저급한 정치 시나리오다. 네. 그러면서 이제 비난을 막 하죠. 그리고 이제 과거에 사실은 연합이라는 이름을 붙인 당은 그렇게 단명했어요. 오래간 당이 없어요. 연합은. 그렇군요. 그냥 자민련. 아예 새정치 뭐, 땡땡당 예. 뭐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그러면서 저는 또 이 브랜드 관점에서는 네. 그럼 신당은 새정치 민주당일까? 새정치 민주연합일까? 뭐 이제 이런 생각들이 자꾸 갈래를 치는데 문제는 이제 SNS를 쭉 보기 시작을 하니까 진보 지지자들, 네. 진보 성향의 트위터리안들도 똑같이 야합이다. 네. 이게 뭐냐? 뭐 하자는 짓거리냐? 그리고 확실한 이제 건 여합은 아니죠. 네. 그리고 이제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자들 네. 혹은 이제 안철수 지지자들은 상관에 또 골이 있거든요. 우리가 진보에서 이 진보당과 정의당 간의 골도 많이 그동안 얘기를 했습니다만 근데 이 부분에서 굉장히 서로 이거는 논란 가슴에 던지는 말들이 좀 격했었는데 오후 후반쯤 돼서 이제 문재인 의원이 환영한다라는 입장을 발표하면서부터는 네. 조금 뭐 자중 모드로 들어가는 느낌이어서 아마 오늘 월요일 오후까지도 많은 국민분들, 야권 지지 성향의 이제 국민들조차도 어떻게 이것을 해석하고 받아들일 것인가. 근데 저는 결론은 가야 할 길에 도달했는데 네. 문제는 그 과정이 파격적으로 생략되면서 이게 점프업을 해버리니까 우리가 별에서 온 그대 도민준처럼 지금 웜홀을 통과한 것 같은 기분인 거죠. 그렇군요. 네. 그런 의미에서 뭐 일단은 새누리당이 저렇게 방방 뛴다는 것은 우리는 편파 방송이니까 그렇죠. 진보의 미래를 얘기하는 거니까 새누리당이 저렇게 방방 뛰고 TV조선에서 하루 종일 열을 낸다는 것은 뭔가 좀 잘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즐거운 일이다. 즐거운 왠지. 일이다. 최소한. 일단 네. 기본적으로 저는 있으나. 좋은 일이다라는 네. 결론에는 반동의합니다. 반동의하고. 예. 반동의가 왜냐하면- 반대동의가 아니라 예. 절반 동의를 한다. 네, 네. 이것은 이제 실리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완전히 무기력하게 끌려가야만 했던 지방선거의 국면을 100% 뒤집었다. 네. 이 점에서 이것은 굉장히 선거공학적인 차원에선 엄청나게 잘한 일이다. 그리고 이루어지기 어려운 일을 예, 어쨌든 대단한 일을 이뤘으니까. 이뤄냈다. 그리고 김한길 대표가 계속 그렇게 비난을 받고 비판을 받다가 네. 막판에 참 좋은 한 수를 던진 것 같다. 뭐 이런 사람이다. 한 칼 보여줬고 예. 새누리당은 그랬고요. 지금 각 당 지금 살펴보고 있는 거였고. 그렇죠, 그렇죠. 네. 예. 그 지금 뭐 과정 얘기 뭐 나오고 그랬습니다. 민주당은 지금 어떤 물론 그 안에서 그러니까 지금 예. 어제 이 소식이 터지고 제가 이제 보도 채널에 불려가서 네. 이 낮에 논평을 하고 나왔는데 제가 그때 던졌던 이 뉴스가 나온 지 한 2-3시간 이내에 벌어졌던 일은 걱정은 이거였어요. 만약에 민주당 내에 문재인 의원을 비롯해서 네. 참여정부 인사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소위 친노그룹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김한길 대표 지도부에게 이게 사당이냐, 70년 가까운 이제 정통 야당을 네. 어떻게 안철수에게 갖다 바치냐, 뭐 이런 식의 이제 비토가 나왔다면 네. 사실은 저는 굉장히 긴장 국면이 당내에서 높아지면서 네. 반토막 나겠구나. 네, 타이타닉이 이렇게 딱그 빙산 위에 올라갔을 때 반토막이 쫙 가듯이 네. 분당되는 거 아니야? 그런 경험이 우리가 역사적으로 최근에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우려를 했는데 문재인 의원의 환영한다와 네. 그리고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이제 손학규 상임 고문이 네. 좋은 방향을 잘 잡았다. 네. 옳은 길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 박용진 홍보위원장 전화 네. 연결을 오늘 오전에 같이 했었어요. 예, 예. 근데 이분은 민주당은 지금 잔치 분위기다. 새누리당은 덕담은 못 해줄 망정 남의 잔치에 재뿌리지 마시오. 이렇게 이제 딱 그 선을 긋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래서 일단은 오늘 의원총회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던 것 같고 네. 일단은 이게 친노라고 이야기한 그룹도 속으로 블루를 삼킬 수는 있으나 네. 지방선거를 앞두고 결국은 가야 할 길을 가는 거 아닌가라고 같이 이제 봉합 내지는 그래도 의기투합이 되는 분위기예요. 하긴 삼선 의원들이 모인 적이 있었대요. 최근에 김한길 대표를 모시고죠. 여기 모였는데 거기서도 이런 얘기들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이거 합쳐야 된다. 합쳐야 된다. 다들 이렇게 이구동성으로 외쳤다고 하니까
그 얘기가 전혀 없었던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네. 그리고 저는 주목했던 게 전략 홍보본부장으로 계신 최재천 의원께서 네, 언론을 상대로 이제 아주 구체적인 설명을 해줬습니다. 네. 이 과정에 대해서. 예.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제3지대에 신당을 창당하고 그 창당 작업을 3월달까지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이제 민주당과는 당대 당으로 통합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 잔류할 사람은 없고 뭐 탈당 후 입당 뭐 이런 절차가 필요 없다. 그냥 그대로 다 같이 가는 거고 네. 만약에 이 통합에 동의하지 않는 민주당원이 있다면 그들이 나가야 한다. 단호하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다 가는 겁니다. 그렇군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일정 관리도 참 잘 되어 있다고 보이는 게 기초단체 정당 공천제를 안 하기로 합의를 했기 때문에 사실 지방선거 앞두고는 그게 가장 큰 당의 업무입니다. 에너지 많이 소모되죠.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인력도 많이 말도 제일 필요하고. 많고 그 시간을 완전히 절감해 버린 거죠. 네. 그 시간 동안 양 당의 통합과 안정에 모든 걸 투자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아주 확신에 찬 어조로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민주당 내에서는 어지간히 이게 의견이 합쳐져 있는 모양이다. 라는 생각을 했지만 또 그리고 또한 이제 이 국면이 민주당한테는 매우 실리적으로 큰 이익을 줬지만 그렇죠. 몇 가지 다 민주당의 손해라고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일단 표면적으로는 안철수 후보가 만들어낸 새정치연합 가칭, 창당준비위원회 이쪽의 규모는 사실상 의석수 2개짜리죠. 그렇죠. 민주당은 의석이 100개가 넘습니다. 네. 126개. 거의 60배가 넘는 규모를 자랑하는 정당인데 이게 1대1로 통합하는 게 좀 억울할 수는 있겠죠. 그렇죠. 산술적으로. 근데 물론 이제 그거야 그 다음 얘기고. 그다음 또 하나는 이제 아까도 계속 진보 그룹에서 얘기도 나왔지만 민주당은 그래도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정당이었다는 거죠. 네. 그럼 민주당은 절차적 정당성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정당입니다. 네네. 근데 이런 큰 정당의 창당, 해산, 통합 이 정도 규모에 대한 문제를 사전에 당원들의 동의 없이 그렇죠. 일체의 어떤 절차적 과정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당대표가 독단적으로 결정을 내려도 되는 것인가? 이런 질문에는 두고두고 답변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물론 창당 준비는 5대5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만약에 누가 물어봤어요, 트위터상으로 이거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예, 지금 물뚱이 말씀하신 그런 대단한 역사가 그래도 있었는데, 근데 저는 거기 그렇게 답을 했죠. DJ라면 이렇게 하셨을 것 같습니다. DJ는 더 했죠. 예. 그때 DJ는 여러 차례 했습니다. DJP 연합으로 집권하기까지도 그렇고. 그것도 했고, 그다음에 진보 그룹에 있던 많은 사람을 영입할 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에 비해서 몇 배에서 몇십 배 이상의 가치를 인정을 해주고, 그렇죠. 모든 걸 양보하고 다 통합을 이뤄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 적이 있었죠. 단순히 이제 50대 1 비교로 하는 것은 이제 제가 지금 지지자들이 보기에 아쉬울 수 있다라는 점을 얘기한 거고, 통합이라는 대의 앞에서는 그 정도는 양보할 줄 아는 게 민주당이었다. 자, 이렇게 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통합을 했습니다만 과정에 있어서 비민주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두고두고 문제가 남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아쉽다. 예,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아쉽게 느껴졌습니다. 예. 그 아쉬운 점이 시간이 흘러서 돌이켜보면 이것이 잘 됐을 때, 잘 된다고 전제했을 때 그게 절묘한 신의 한 수였다. 이렇게 이제 돌이킬 수는 있겠습니다. 그렇죠. 일종의 선투자 개념으로 사실 지금은 말씀하신 대로 이게 정당이라는 조직이 당원 수도 적지 않고요. 전국에 분포돼 있고요. 혹은 지금은 또 당원뿐 아니라 국민 경선도 하고 있기 때문에 꼭 당원이 아니어도 이제 민주당이나 혹은 야권 세력이 잘 되기를 바라는 이런 제안을 했어도 기꺼이 동의할 국민들조차도 사실은 지금 이 새누리당에게 빌미를 준 것이 밀실야합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안철수 새정치연합의 경우에는 지금 이게 정치적 수사학을 던져놓은 것에 대한 비판을 피해가긴 어려워요. 그렇죠. 왜냐하면 바로 전날인 3월 1일까지도 윤여준 의장이 연대 없다, 선거연대 없다. 그리고 이제 우린 독자적으로 갈 것이다. 근데 이 말을 조금 뛰어넘어 보면 선거연대가 아니라 당통합이기 때문에 선거연대 없다는 말도 틀린 건 아니고. 틀린 건 아닐 수도 있어요. 없긴 없는데. 그다음에 우리 독자 후보로 간다가 신당의 독자 후보가 됐기 때문에 그 말도 또 거짓말은 아닌 거예요. 절묘하게 꽈볼 수 있어요. 그런 거 말고도 여러 가지 문제는 있었습니다. 지금 민주당까지 봤고요. 통합진보당 얘기를 맨 나중에 했으면 좋겠고요. 저는 그렇죠. 안철수 입장을 들어봐야 되죠. 새정치연합 안철수 입장. 잘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안철수의 새정치연합은 아주 큰 산을 한 개 넘은 셈이라고 봐야 되죠. 일단 제가 제일 걱정했던 것은 최근에 안철수 진영에서 기초단체 정당 공천을 절대 안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무공천 무공천을 했다. 그때 제 머릿속에 딱 떠올랐던 것은 기초단체
자체 공천을 안 하는 상태에서 과연 창당 작업을 이뤄낼 수 있을까? 이게 왜 그러냐면 정치의 실무적인 차원에서 네. 각 지역에서 기초단체에 출마하고자 하는 그 후보자들 그런 분들이 참여하지 않으면 정당을 만드는 작업 자체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렇죠. 예, 그 대략 선거법상 보면은 이제 전국에 5개 이상의 시도당을 설립을 해야 되고, 그렇죠. 네. 그 5개 이상의 시도당에 각각 개별 1,000명 이상의 당원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럼 총 5,000명의 당원 명부가 있어야 되고, 최소한. 네. 예, 최소한입니다 이게. 그 당원 명부를 가지고 창당 발기인 대회, 창당 당 총회 이런 절차를 거쳤다는 서류를 다 만들어서 그렇죠. 그 서류를 선관위에 등록을 해야지 이 작업이 마무리되는 건데 이 작업은 보통 기초단체 지역에서 기초단체에 출마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벌어집니다. 그렇죠. 예. 그럼 이 사람들이 만약에 안철수의 새정치연합에서는 나를 공천할 생각도 없다고 하는데 네. 내가 그 작업을 해줄 이유가 뭐가 있느냐 하고 나서 탈당해서 난 무소속으로 출마해야 되는데 그렇죠. 네, 네. 이렇게 이 생각이 떠오르면서 이건 창당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상황 아니냐. 어쩌면 창당이 연기되거나 예. 이런 문제가 생길지도 모르겠다라고 걱정을 했었는데 이 걱정을 이렇게 우회하는 방법으로 네. 민주당 조직을 접수하는 방식으로 이제 안철수 측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안철수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제 트윗에 좋은 비유가 올라왔습니다. 역시 벤처기업인답게 네네. 그 코스닥에 기존에 있던 법인을 사서 우회 상장 혹은 조인트 벤처를 설립하는 조인트 것과 거의 하듯이 비슷하죠. 조인트 정당을 만들어가지고 그렇죠. 상장을 해버리는구나. 그렇죠. 이런 그 획기적인 카드를 내밀었던 거죠. 대단히 좋은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창당 작업에 부담 없이 또 그리고 기초단체 공천에 부담 없이 자연스럽게 17개 광역 그 단체장 선거에 뛰어들어서 선거운동을 해줄 수 있게 되고 네. 그 과정을 통해서 안철수는 차기 대선 주자로서의 입지를 확고하게 굳힐 수 있게 됐다. 잘만 하면 탕난의 경지에 오를 수 있는. 그럼요. 네. 바로 그냥 아주 쾌속으로 네. 항진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갖췄다라는 생각인데 네. 안철수 중에서 가장 크게 골치 아픈 문제는 이걸 겁니다. 안철수라는 개인을 지지하기도 했지만 네. 안철수가 얘기하는 그 기존의 구태 정치와 다른 새 정치 비전이나 가치 그 비전과 가치에 동의했던 안철수의 지지자들이 네. 그럼 과연 민주당과 합당하는 게 새 정치였냐? 그렇죠. 당신이 말하던 새 정치는 겨우 이런 거였냐? 네. 라고 실망을 느끼고 이탈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실제로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경우도 되게 많았습니다. 네. 그럼 그런 반응이 어느 선을 넘어간다면은 이제 신당이라고 창당을 해봤는데 당원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당의 동력이 없는 거죠. 1+1이 2가 아니고 1+2가 1+1은 사실 3을 기대하는 건데. 그렇죠. 근데 1.2, 1.3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민주당 내부에서 안철수 의원의 발언권은 급속히 약화될 거라는 것이죠. 그렇죠. 까봤더니 아무것도 없구나. 단지 인기만 있는 사람이었구나.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은 안철수 의원의 입장에서 굉장히 곤란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중장기적으로 보면. 만약에 안철수 의원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그 새정치에 대한 논란을 잠시 내려두고라도 그 민주당에 같이 합류해서 안철수 의원을 지지해 주시는 게 더 큰 도움이 될 거로 예상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에 조금 보태면 결국은 이제 안철수 지지자들이 대부분 이제 어떤 성향이냐면 민주당은 너무 힘이 없다. 네. 선명성이 없다. 야당 역할 못한다. 새누리당 이중대냐. 네. 그래서 이제 떨어져 나왔고 네. 새누리당은 그냥 이 적성화 이제 이렇게 인식을 하는 분들이고 근데 새로운 대안이 없으니까 그럼 안철수 현상이라는 바람에서 뭔가 새 정치고 저 사람은 때묻지 않았고 오염되지 않은 사람이 그래도 고지고대로라도 해서 네. 공명정대한 정치를 만들어 보지 않을까 하는 분들이 많이 몰렸단 말이죠. 사실 물론 그 기대감이 안철수 현상의 핵심이었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는 새누리당에서 이제 좀 비하하는 쪽으로는 이 큰 당들에서 공천받기 어려운 분들이 정치 떨거지들이 모여서 또 안철수 세력에 합류했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런 측면도 있죠. 마이너리그라는 표현이 많이 섞여 있겠죠. 나왔었어요. 여러 형태로 섞여 있겠다고 보고 그런데 이제 안철수 세력 오늘로 이제 새정치연합이 어떤 딜을 한 거냐면 물뚱님이 이제 잘 정리해 주신 부분들을 그냥 한마디로 정리하면 안철수의 지지율과 민주당보다 거의 한 더블 이상 나오고 있는 더블 스코어 그리고 민주당의 조직과 자원을 서로 빅딜해서 합치니까 이게 이 민주당이나 안철수 입장에선 지금 말씀하신 대로 1+1이 3 이상이 나와야 되잖아요. 시너지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플러스 시너지가 나와야 되는데 오늘 제가 팩트 TV 자료를 보니까 아직 이제 리서치는 안 나왔고요. 팩트 TV가 굉장히 이제 간단하게 여론조사를 했나 봐요. 근데 이제 46% 정도가 새누리당 정당 지지율. 그런데 이제 안철수 신당이 한 20% 내외. 그다음에 민주당이 12% 정도. 그럼 두 당이 합치면 한
30% 초반대 정도가 나와야 되는데 그건 산술적인 계산이고요. 오늘 현재 한 41% 정도의 지지율이 나온 것으로 보여져서 통합신당이 그럼 이미 그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고 플러스 있는 거네요. 시너지가 있다라고 전제됐는데 이제 조금 정평 있는 리서치 업체들이 이번 주 내내 매체들하고 같이 공동조사들을 속속 낼 텐데 정치적인 의도들이 이제 반영돼 있을 것이다. 이제 바이어스가 하지만 약간씩 우리는 들어가죠. 그것을 좀 평균을 내서 한번 보자. 근데 이제 그 안철수 입장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오늘 운영위원회를 이제 가면서 양당 모두 사후 추인 작업을 받고 있잖아요. 네. 어제 발표를 했고 네. 민주당은 분위기 좋다고 아까 말씀드렸고 새정치연합은 조금은 암울한 분위기입니다. 왜냐하면은 민주당으로 내가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윤여준 의장은 신당 합류한다라고 선언이 나왔고요. 네. 그래서 윤여준 씨는 오실 것 같아요. 어제 연락이 안 되는 걸 가지고 오늘 종편에서 주로 이제 보수 평론가들은 윤여준이 빠질 거다. 물 먹었지 않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윤여준 의장도 합류하기로 하면서 조금은 봉합이 되는 모양새인데 아주 실용적인 분이군요. 네. 그분은 굉장히 실용적이시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떠나간 사람은 이제 새누리당 출신의 김성식 전 의원은 근데 이제 이분도 그렇게 뭐 쌍욕을 날리고 떠난 게 아니라 이것도 하나의 방법일 순 있겠지요. 잘 되길 바랍니다. 하지만 자신이 이제 생각했던 새정치의 꿈은 이게 아니기 때문에 꿈을 잠시 접는다. 뭐 이런 이제 트위터 발언으로 합류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런 이제 내부적인 일이죠. 그럴 수 있는 게 왜냐하면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안철수 씨가 삼고초로 비슷하게 해서 모셔온 분인데 그분들에게 그분에서 양해를 구하지 않고 조언을 구하지 않고 전격적으로 처리했단 말이죠. 그거는 예우가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누구라도 이런 결례 상황에서 그래도 따라가겠다. 나는 이건 아닌 것 같소. 그건 뭐 개인의 자유이기 때문에 그렇죠. 존중해야 된다고 충분히 보고 그럴 수 있는 일이죠. 이건 뭐 진보 보수의 의미가 아니고 인간적인 예입니다. 정치인이 아니어도. 근데 이제 안철수가 바로 보여줘야 되는 이제 돌파력은 뭐냐 하면 아까 물뚱님이 핵심을 짚으신 건데 민주당은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당신을 지지했는데 도로민주당으로 가버리면 어떡합니까 하는 이 상황에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안철수가 5대5 지분 합의한 것을 민주당은 상징적인 수치다.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안철수 세력 쪽에서는 기득권을 내려놓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민주당의 기존의 기득권이나 개혁하지 못했던 구태라고 안철수가 비판했던 지점에 대한 수술을 안철수 주도로 민주당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를 보여줘야 돼요. 이 신당 창당 과정에서 뭐 신당 창당 끝나고 뭐 지방선거 끝나고 이게 아니라 앞으로 3월 한 달이면 신당 창당으로 다 옮겨가는 게 가능하다 얘기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새로운 통합신당의 정강정책이라든가 내부의 뭐 규정이라든가 혹은 뭐 이게 무공천을 하면서 광역 후보들에 대한 어떤 선발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에서부터 새누리당과 혹은 기존 민주당과는 차원이 다른 수순에 뭔가를 보여주고 그게 안철수의 요구다라고 하는 것을 신당에서 이제 서로 이야기될 때 안철수 지지층들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죠. 손석희 사장이 JTBC의 보도부문 총괄사장으로 갈 때 손석희가 먹힌 거냐 JTBC를 개혁할 거냐 궁금해했는데 요즘 JTBC의 9시 뉴스를 보는 젊은 층들이 손석희 사장이 잘하고 있다. 이런 평가를 내리고 있는 거잖아요. 좋습니다. 그런 걸 뭔가 보여줘야죠. 그런 정치력이 필요하다. 물론 어저께 과정을 봤을 땐 이분이 드디어 정치인이 되셨구나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겠지만요. 조금만 부연 설명하자면은 저도 그 부분을 이제 집중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연 이제 안철수 의원이 신당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신당의 정강 정책에 안철수 특유의 향을 어떻게 첨가할 수 있는가라는 점을 이제 집중해서 고민해봤는데 그 이번에 발표된 합의문에 그 신당의 성격에 대한 구절이 두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는 경제민주화를 추구하고 복지국가를 만들겠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안보가 투철한 투철한 안보 기반에서 통일을 추구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요건 좀 아쉬웠어요.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맛이 부족했고 보수층을 달래는 듯한 그런 그렇죠. 느낌이죠. 오히려 이제 그 민주당의 기본 입장에서 약간 더 우측으로 가는 거 아닌가라는 느낌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더 걱정은 지금 안철수 의원이 계속 새정치를 언급해 왔었지만 이제 우리나라 현실 새누리당과 통합될 신당이 내고 대치하는 그 1대1 양대 정당 체제 하에서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 유권자들한테 제시할 수 있는 뭔가 새로운 레토릭이 존재하는가? 써먹을 거 다 써먹지 않는가? 그렇죠. 경제민주화는 지난 선거 때 박근혜 후보 진영에서 훨씬 더 많이 썼습니다. 무상급식, 무상의료, 무상 복지도 더 많이 썼습니다. 안보는 뭐 당연한 거고요. 그럼 거기에 통일 얘기는 지금 그 새누리당 정권이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게 통일 사업이죠. 그렇죠. 그럼 이런 상태에서 뭔가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 창의성이 있는가?
그거는 전 좀 굉장히 불안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안철수 의원이 합류한 그 통합신당은 기존의 민주당과는 아무래도 좀 달라지겠죠. 어떤 방향으로 달라질지 모르겠지만 달라져야만 하죠. 근데, 달라지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는 거죠. 근데 그 달라지는 이제 정도가 중요한데 이것이 그러니까 저는 앞으로 3월 한 달 창당 과정을 가면서 지방선거 육사는 아직 3개월 남았고요. 그건 아직 먼 얘기입니다. 3개월이 빨리 올 수 있겠지만 신당 깃발을 올렸기 때문에 이 한 달 정도 수순 내에 이 민심이 체감할 수 있는 정도의 뭔가 혁신 바람을 보여주지 않으면 새로운 모습. 대부분의 민심이 비슷한 거 아니야? 또 민주당하고 섞였네. 도로민주당이네. 그냥 기성제도권 정당화 됐네. 안철수가 이제 의원 배지 달고 1년 지나더니 프로정치인 된 것 같아. 이런 비아냥으로 가게 되면 이 통합은 실패다.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지 않게 된다. 그러니까 민심의 바람이 지지할 수 있는 쪽으로 체감 효과가 일어나야 돼요, 반드시. 그러고 보니까 열린우리당, 민주당 등등이 이제 다시 합당하면서 그 정동영 후보 시절에 매번 원위치했습니다. 네, 그때 원위치하고 다시 지난번 대선 때 뭐 민주통합당으로 또 했지만 결국은 무슨 그러니까 중국 한족도 아니고 거기 누가 들어가든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녹아버리는 이런 의미에서 있다가 다음 곡은 중간 노래는요. 안치현의 소금 인형을 듣도록 할까요? 어머나. 네? 아니 소녀시대 미스터 틀어주시는 거 아니었어요? 그런 거였어요? 예. 그럼 진짜 이따 쏘는 겁니까? 저 마지막 곡으로. 네. 하여튼 뭐 고려하고요. 예. 사실은 그렇습니다. 지금은 대강 정리가 됐는데, 우린 진보 정치 미래를 말하기 위해서 모이기 때문에 이 진보 진영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또 그렇죠. 진보 정당 각 당들의 정파들의 반응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될 텐데, 진보의 미래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꾸 그러니까 예. 지금까지도 이제 진보 정치 이야기는 아직 안 나온 거예요. 요건 제가 잠깐 이제 인트로로 설명을 드리면 지금 어제부로 이 대한민국에는 두 개의 거대 보수 정당이 등장을 했다. 하나는 여당으로, 하나는 야당으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혹은 이 여당인 새누리당을 보수라는 또 이 아름다운 칭호를 줘야 하는 것이 맞는지도 좀 고민이 됩니다만 일반적인 이제 맥락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사실은 과거에 이제 참여정부 혹은 그 이전에 국민의 정부 모두 뭐 이제 이 우리 숫골 보수 분들은 저 뭐 좌빨 정부 지금 이런 식으로 이제 뭐 매도를 하시거나 비난을 하시는데 이게 저의 진보주의자인 저의 관점으로는 그냥 일반 민주정부고요. 심지어는 보수적 민주정부예요. 보수적. 예, 그 부분은 신자유주의 경제정책 다 그대로 갔고요. 노동탄압 정책도 그렇게 뭐 약간씩 이제 업앤다운이 있었지만 완화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것을 저는 김대중 대통령의 문제, 노무현 대통령의 문제로 보지 않아요. 한국 사회의 시스템 자체가 갑자기 어느 날 브레이크 걸고 모두 다 세워. 기차 해체해. 재구성해. 다시 달려. 이럴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사회공동체 역사라는 게. 이게 점진적 개선을 모두 다 시도를 하셨죠. 우리가 아는 바. 근데 그것이 이제 잘 먹히지 않았죠. 또는 이제 수구들의 반격도 만만치 않았고요. 정말 그 민주정부 집권 시기에는 그런 배경을 우리가 다 겪어봐서 아는 상황에서 어쨌든 문제는 지금 현재 새로 등장한 통합신당 이 거대 야당조차도 진보 정치의 주체는 아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저는 그 말씀에 100% 동의를 하고요. 아까 두 개의 거대 보수 정당이라고 표현하셨는데 물론 저는 이제 어떻게 표현을 하고 싶냐면 불법적으로 정권을 탈취한 그 불법 정권에 부역하는 불법 정당 하나와 하나의 그나마 약간 민주적인 보수 정당 하나. 이 두 정당이 우리 정가를 지배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예측하건대 통합신당의 뭐 이제 컨텐츠들은 나와봐야 알겠습니다만 지금 선언된 것도 그러하고요. 우리가 이제 1회, 2회, 3회 계속 이제 언급해왔던 현재 이제 진보당 사태, 박근혜 정부 대 진보당의 격돌, 이 상황에 대한 각각의 입장도 그러하고요. 사실은 민주당이나 안철수 신당, 새정치연합은 신당으로 통합하게 되면서 보다 더 우클릭하게 될 것이다. 그 중원으로 이동한다. 거기에도 동의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어제 그 합의문에서 봐도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지만 우리의 희망과는 다르게 민주당은 그 통합하면서 좀 더 우측으로 갈 거라고 보는 게 합리적인 예측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모든 우리가 총선과 대선을 겪으면서 생각했듯이 진보 정당이 정말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대중화돼서 집권하는 시기는 우리는 아직 예측 불가능한 거고요. 그동안 어떤 형태였냐면 야권 단일화, 범야권 단일화, 뭐 큰 단일화든 작은 단일화든 이 논리는 뭐였냐면 저 가장 나쁜 독재 정부 혹은 친일파의 후예인 세력보다는 보수긴 하지만
민주주의자들이 낫지 않니? 그래야 진보로 가는 이제 징검다리, 교두보가 될 테니까 하는 형태로 이제 표몰이가 지금 있어 왔다는 말이죠. 네. 단일화라는 게. 그러니까 지금 이 새로운 신당의 창당을 바라보면서도 저게 나의 마음을 위로해줄, 나의 정체성을 담을 정치 조직은 아니지만 결국은 진보로 가기 위해서는 새누리당보다는 이 새 당이 집권하는 게 낫겠네라는 것이 야권 지지층 다수의 이제 일반적인 대중의식일 거라고 이제 보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것을 또 이용하는 거 아닙니까? 아까 얘기했던 실용주의나 이제 효과를 노린다고 하는 것이. 그럼 이제 이 기성 정치권에 굉장히 이제 한계 지어진 이 부분을 어떻게 돌파할 것이며 지금 또 이게 역사에 기록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가야 할 길로 보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지할 수는 있지만 그럼 무시된 절차적인 민주주의의 문제는 우리가 이 시점에서 또 제기하지 않을 거냐? 일단은 우리가 이 쪼개지는 게 가슴 아프기 때문에 이걸 정말 묻어두고 쉬쉬하면서 넘어가야 되는 거냐 하는 고민이 또 이제 이 시점엔 남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지금 격렬하게 이 새누리당 못지않게 격렬하게 이제 논평을 보내주었던 그런 진보 세력도 있고 그랬었는데 정의당의 입장. 네. 정의당 입장을 얘기하기 전에 네. 저는 맨 먼저 언급하고 싶은 정당이 하나 있습니다. 녹색당입니다. 녹색당. 네, 녹색당. 그래요. 제가 어제 큰 신뢰를 해가지고. 녹색당이요? 예, 저 다른 진보 그룹의 정당들, 진보당, 정의당, 노동당 얘기를 다 하면서 녹색당은 아마 일요일이니까 논평이 없겠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셨어요? 예, 그랬더니 어떤 분이 바로 왜 그러냐고, 우리도 논평을 한다고 그러면서 네. 바로 링크를 딱 주시더라고요. 무시하셨네. 전 녹색당이니까 아무래도 휴일을 철저하게 지키시는 게 아닐까. 예, 주 5일째. 주 5일제도 하고. 근데 그 녹색당의 논평을 보니까 바로 정확하게 그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계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내 의견과 같다면 녹색당에 입당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잠깐 들긴 했는데. 지금 녹색 옷 입고 오셨어요. 그러게요. 이미 마음은 굳히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 딴지일보의 정치 관련 글을 쓰는 동안에는 절대 어떤 당이나 정파에 그 발을 딛지 않겠다. 저널리스트로서의 윤리강령. 예. 녹색당 그것뿐입니다. 워낙 당이 작아서 더 이상 얘기할 거리가 없어요. 그렇군요. 예. 정의당의 경우는 저는 좀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정의당이 사실은 이제 그 계열로 분석을 해보자면은 국민참여당 출신 분들이 계시고, 그렇죠. 기존의 민노당 쪽에 인천연합 계열이라고 흔히 부르는데 그쪽 분들이 좀 계시고, 유시민 전 대표는 비록 개인적으로 은퇴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과 함께했던 사람들이 많이 남아 있고, 그렇죠. 예를 들어 천호선 대표 같은 경우도 그런 쪽에 속하죠. 그렇죠. 그럼 이렇게 됐을 경우에 이렇게 어떤 그 통합이 어떤 안철수와 민주당의 거대한 통합의 흐름이 생기면은 기존의 민주당과 크게 정치적 정체성이 다르지 않은 그룹한테는 그 흡입력이 생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마치 거대한 바다에서 항공모함이 가라앉으면 주변에 작은 배들은 빨려 들어가듯이 이게 중력이 발생하면서 딸려가게 될 수 흡입력으로 인해서 있죠. 정의당의 구성원 중에 일부가 통합신당에 참여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잠깐 들었고요. 근데 이 관점을 정의당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불쾌한 예측이죠. 그렇죠. 우리의 당의 결속력이 그거밖에 안 된다고 보는 것이냐. 그래서 정의당에서는 처음에는 이제 아마 굉장히 좀 불쾌하다는 쪽으로 논평이 나왔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예, 예. 절차적 정당성을 역시 지적하면서. 근데 오늘 보니까 이제 그 정의당에 계신 심상정 의원의 의원실 발표를 보니까 어떤 그 지방선거나 이런 데서 국면의 전환을 위해서 통합한 것 자체는 찬성한다. 그러나 그 절차적 정당성에는 동의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안철수의 새 정치에는 실종됐다고 판단한다. 지금 이제 우리의 논조와 비슷한 이제 맥락이네요. 근데 사실 전 좀 약간 재미있었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전체적인 지방선거의 국면을 전환시켜 주면 정의당도 유리해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정의당은 또 숨어 있는 이득이 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통합신당이 무공천을 선언했기 때문에 지금 정당의 간판을 달고 나올 기초단체에서 달고 날 당의 입장에서 보면은 1차가 새누리당이고 두 번째가 정의당입니다. 그렇죠. 그렇군요. 2번 효과를 보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예. 전국적인 범위 내에서는 광역단체장에서는 어떻게 성과를 낼 수는 없겠지만 광역단체장은 아마 정의당 후보도 못 내는 걸로. 그렇죠. 그러나 그런 상황인 걸로 보고 있었죠. 기초에서 의미가 생기지 않을까. 그럼 이제 반면에 진보당의 경우는 굉장히 이 통합에서 별로 약간 좀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계셨죠. 강하게 부정적이죠. 강하게 부정적이죠. 제가 깜짝 놀랐던 것은 진보당 소속 국회의원, 현직 의원 중에서 이상규 의원께서 트위터에서 이 통합을 굉장히 환영을 하셨어요. 그래서
당의 논조와 다르게, 뭐, 그냥 일반 지지자나 당원도 아니고, 몇 명 안 되는 그 현직 의원 중에 한 분이, 이거를 환영하는 모습이 과연 어떤 의미일까? 저는 그건 아직 해석은 못했습니다. 그렇죠. 이제 당의 입장은, 6분의 의원 중심으로 충분히 이야기가 되면서 정해져 나갈 것으로 보여지는데, 진보 당원들 다수의 반응은 저건 야합이지. 저게 무슨 민주정치야. 이렇게 이제 성토일색이 대부분이고요. 현재 시점까지는. 뭐 그리고 자신들의 것은 로맨스였고 남의 것은 불륜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리고 진보당의 입장에서는 지금 딴 문제가 아니고 자신의 코가 석자인 것이. 그게 더 큰 문제죠. 지금 위헌정당 해산에 직면해 있고 이정희 대표는 얼마 전까지 민주당을 향해서 자 이게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달라. 그렇죠. 또 호소를 했죠. 지금 이거는 막아달라. 최소한 이건 아니지 않느냐. 사실상 무시를 당했고요. 진보당을 좋아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렇죠. 무시를 당했고 거절당했고 그렇죠. 사실은 이제 이석기 내라는 뭐에 대한 1심 판결에 대해서 민주당 주요 인사들은 대부분 이 사법적 판단을 존중한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관계가 없다. 이런 쪽의 이제 입장이 강경하기 때문에 심지어 이번 합당 결과 발표하는 과정에서도 그 최재천 의원이 맞습니다. 과정을 설명하면서 그럼 통합신당의 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것이냐? 그렇죠. 누구에게나 열려 있지만 통합진보당은 실무적인 차원에서 통합진보당은 배제하겠다. 이런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죠. 지금 이 상황에서 이제 통합진보당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존재감의 부각을 위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후보도 못 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어제 일요일 제가 전진대회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대대적으로. 대대적으로 했어요. 그래서 당대표 이정희 대표 뭐 가운데 서서 눈물도 흘리고 그다음에 이제 깃발 들고 정말 아주 장엄한 또 행사를 연출을 하면서 당원들은 굉장히 이제 단합의 열기와 의지를 다졌을 뿐만 아니라 지금 어떤 선언이 있었냐면 이번 지방선거에 최다 출마하겠다. 뭐 광역 기초 모두 나갈 수 있는 한. 그래서 지금 거의 우리가 새누리당에 대해서 중진 차출론 남경필은 원내대표 하고 싶어 하는데 야 경기도지사 나가. 원희룡은 좀 가만히 있고 싶어 하는데 제주도지사 나가. 이런 식으로 지금 차출이 되고 있거든요. 거물들이. 그다음에 지금 이게 양당 구도로 되면서는 더 강해지겠죠. 근데 이 상황에서 그 많지 않은 자원의 또 진보당은 후보들을 내기 위한 지금 이제 작업들을 이제 막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결국 보기에는 통합신당의 창당 과정과 관계없이 진보당은 별도로 간다. 자기 당이 살아남기 위한 존재감 부각과 국민들에 대한 호소를 지방선거를 통해서 직접 하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고요. 어쨌든 이제 신당 창당에 대한 분위기는 뭐 그렇게. 사실은 그 통합진보당 얘기를 제일 늦게 하고 싶었습니다만 왜냐하면 노동당이 있기 때문이죠. 저런. 이게 참 현준서입니다. 빠뜨렸군요. 그래요. 이게 지금 분명히 진보에 여러 정파가 있고 당이라는 제가 그래서 빠뜨릴까봐 녹색당을 먼저 한 거예요. 그렇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뜨렸어요. 노동당은 또 빠뜨렸네요. 참. 근데 사실 노동당 분들은 아마 반대를 하시겠죠. 근데 그거 말고 더 이상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분명히 의미가 있는 그런 일들을 하시고 있는 분들인데,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두 분께 여쭤보고 싶은 건 그것입니다. 지금 보수 쪽에서는 이렇게 소연합, 대연합. 사실은 90년에 보수 대연합을 통해서 지금 생겨난 것이 바로 지금 새누리당의 전신이잖아요. 그럼요. 그렇죠. 한나라당 그 이전에 이제 민자당, 민주자유당, 3당 합당으로 생겼을 때 새누리당은 이런 식의 그 당대당 통합에 대해서 비난할 자격은 없습니다. 자격이 전혀 없죠. 자기들의 출생지가 거기이기 때문에 출생 성분이 그렇게 되고 통합진보당도 미안하지만 그런 면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요. 진보당도 그 얘기는 이제 저희가 이제 좀 본론으로 돌아가서 하게 될 2012년 당 통합 및 또 다시 해산 과정에서 나오겠죠. 그렇겠죠. 자, 노동당과 지금 정의당 또 녹색당도 있습니다만 이 세 당이 있다는 것조차도 모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정의당까지는 들어봤지만 있다는 거는 어지간히 아시는데 구분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구분 못 하죠. 지금 전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진보 신당과 민노당이었다가 그렇죠. 갑자기 진보라는 이름이 민노당의 후신 통합진보당으로 가버리고 그렇죠. 진보당은 사회당하고 합쳐서 노동당이 돼버리고 그렇죠. 민주노총 대변인한테 어저께 민노당 입장을 듣고 싶다고 전화가 걸려왔다 그러더라고요. 민주노총 대변인한테 전화를 걸어서 민노당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언론인이 있었답니다. 바로 어제? 어제. 그래서 이 진보의 대연합이 아니면은 중연합, 소연합이라도 지금 요구되어지는 게 아닌가 시대적으로 이런 부분인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생각을 좀 다르게 하는데요. 이와 비슷한 내용을 전에 제가 노동당에 계시는 홍세화 전 대표, 진보신당 시절의 대표셨죠. 홍세화님한테 비슷한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보 그룹 내부의 소수 정당들이 굳이 통합할 생각은 없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홍세화 선생도 비슷한 발언을 하시더라고요. 네네네네. 그 진보 그룹은 항상 다양한 얘기를 해야 하고 또 다양한 정당을 갖고 있는 게 좋고 그리고 사안별로 얼마든지 정책연대, 선거연대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는가. 네. 이 정도 관점으로 보면은 굳이 진보 그룹 내부의 소수당들은 합당론이나 이런 게 별 필요가 없지 않겠는가. 각자 각기 약진해서 뭐 잘하면 의석 몇 개 차지하고 뭐 기초단체, 광역단체에 진출하고 이런 식으로 천천히 가는 것이 더 맞지 않겠는가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그렇다면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거대 보수당이 두 개가 생겼다. 여야 하나, 야야 하나 이렇게 배치가 됐다. 그리고 이제 안철수 세력, 이제 새정치연합과 민주당이 통합된 쪽은 더 우클릭할 것이다. 네. 새누리당의 큰 프레임을 벗어나지 못하고 이번에 지방선거를 위해서 이 신당 통합이라는 어마어마한 이제 일을 벌이면서 터트린 이제 프레임은 뭐냐 하면 봐라, 쟤네들은 공천하잖아. 대선 공약 어겼지. 우리는 합쳐서 무공천 선언했잖아. 약속 지켰다. 우린 약속 지켰지. 한 약속을 안 지킨 정치 조직 대 약속을 지키는 정치 조직으로 어찌 보면 깨끗한 혹은 더러운 이런 식의 이제 프레임을 짠 거예요. 그나마 그게 종북이라고 하는 프레임에서 지금 1년 넘게 2년 가까이 이제 헤매면서 이 조리돌림을 당하다가 이제 벗어날 수 있는 모멘텀을 만들었다는 건 박수를 쳐주고 싶어요. 그렇죠. 그 하나만 해도 아주 작은 프레임을 하나만 그렇죠. 예. 하지만 그게 큰 틀로 보면은 우리의 정치사에서 그렇게 오래 갈 수 있는 임팩트냐 하면 그렇게 안 봅니다. 일단 그거는 아이템 자체가 약하죠. 선거용 정도, 예, 지방선거용 정도. 기초선거에서 뭐 정당공천제를 폐지한다 안 한다 이거는 저는 사실 저는 기초단체에서는 정당공천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사람 입장이거든요. 근데 이걸 왜 통합신당 한나라당이 새누리당이 하겠다고 하고 이 통합신당 쪽에서 안 하겠다고 하고 이건 위치가 바뀐 논쟁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역시 그걸로 그 약속 문제로 프레임을 설정한 건 좋지만 이 아이템 자체는 약하다. 선거 끝나면 사라질 것이다.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제 저는 좀 억울하고 원통함이 있는 것이 진보 세력이 지금 이제 통합신당 창당 선언에 대해서 야하반이냐 절체적인 민주주의가 어겨졌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힘들게 겪어왔던 과정을 퇴행시킨 거 아니냐. 결과는 비록 옳다 하더라도 명분이 옳아도 목적이 옳아도 수단이 틀리면 도둑질하면 안 된다고 우리가 배워왔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손가락질할 자격이 진보 세력에겐 있지만 지금 가장 맹비난을 하는 것은 기득권 세력 중에 기득권 세력인 새누리당인데 그들이 안철수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런 레토릭을 써요. 결국 당신이 말한 새정치는 뻥이었다. 이 구태라고 당신이 비난했던 민주당과 손을 잡음으로써 당신은 구태 정치 영역으로 들어와 버린 것이다. 앞으로는 새정치 얘기할 자격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구태의 온상이 자신들이란 말이에요. 그럼요. 그 저는 어떻게 저런 레토릭을 쓰지? 아니 그분들은 자가당착적인 발언을 하는데 30년째 그래왔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우리 국민들과 미디어가 저러한 레토릭의 이면을 지적하고 진보당은 얘기할 자격이 있지만 진보 세력은 그렇죠. 이 새누리당은 저런 얘기할 자격은 없는 거 아니야? 이걸 구분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묻어간다는 게 문제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서 저는 이게 진보 세력, 진보 정당론에 의문을 제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기업의 기본적인 목적은 이윤 추구다. 이 경영학 교과서가 좀 많이 바뀌고 있어요. 기업의 이 존재 목적은 공동체의 상생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는데 좋은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게 사회봉사단체나 NGO가 아닌 바에는 기업은 결국은 잉여를 추구합니다. 자본주의 시스템이 바뀌지 않는 한. 그렇죠. 그럼 우리가 아는 이제 정치학 개론에서 정당은 결국 집권을 위해서 달리는 조직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진보 정당에 대해서 자 우리는 뭐 안 합쳐도 돼. 느슨한 연대로 서로 큰 이슈에 대해서는 연대하고 작은 이슈는 따로따로 목소리를 내면서 우리 사회에서 대중들이 각성되지 않는 지점들을 깨우치기 위한 선구자의 노릇을 하자. 이건 뭐냐면 소금론이라는 건데 사회가 완전히 부패하지 않을 정도로 우리가 소금의 역할은 하지만 우리는 탄수화물은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의 자리를 넘볼 수는 없지.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예수가 이미 복음서 시대에 얘기했던 누룩이라는 얘기를 하거든. 누룩. 그럼 이게 우리가 진보 정당이 예전에 이제 세계 진보 정치사에서 보면 소수지만 정말 대중들을 각성해서 역사의 방향이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게 옳은 방향인데 우리는 현재 제도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노예로 살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도 살아있는 게 1대 99 사회론이거든요. 그렇죠. 1%가 지배하고 99%는 노예화됐다. 근데 우리는 시민이라고 착각하고 살고 있다. 지금 사회는 얼만큼 그런 부분에서 시민의 자유가 공평하냐? 그럼 저는 문재인 의원이라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지난 대선 때
야권 후보가 내세웠던 세 가지가 뭐예요? 공정이잖아요. 정의잖아요. 우리 국민들이 가장 지금 바람하지 않는 게. 그 다음에 그것을 복지로 이제 풀어내자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게 그렇게 뭐 무장혁명, 투쟁 이런 얘기하던 시절은 다 갔다고 우리가 이전 시간에 다 얘기를 했고 합법적으로 합리적인 제도화 과정을 통해서 이루자라고 하는 것이 진보의 그냥 한 줌의 가치라면 우리는 어떤 면에서 지금 현재 집권에 대한 의욕 자체가 다 상실된 게 아니냐. 그럼 미래를 말하기가 어려운 거 아니냐, 이 시간에. 제가 그 진보 그룹 내 소수 정당들이 합칠 필요가 별로 없다라고 말씀한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집권할 생각을 포기하고 네. 그냥 이렇게 놀면서 가자. 소문역할만 하고 널널하게 놀자. 뭐 이런 의미로 드린 말씀은 아니고요. 저는 정당 정치는 현실이다. 현실에 기반해서 볼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진보 정당이라고 부를 수 있는 정당들이 다시 생긴 것은 최근에 그 20년 안팎의 민노당밖에 없었죠. 그렇게 된 이래로 조금씩 우리는 한 걸음씩 나와왔습니다. 지금 진보 그룹의 의석수가 10개가 넘습니다. 이렇게 된 것도 굉장한 발전이라는 거죠.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그 진보 그룹이 모두 통합해서 이 10개를 20개를 만들고 20개를 30개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진보 그룹 내부의 소수 정당들이 각계약진을 해서 이들이 합쳐서 정당 의석을 20개를 갖고 있다면은 그리고 아까 얘기한 불법 정당과 거대한 보수 정당 두 정당이 한 45%씩 의석을 점유하고 있다면은 진보 그룹에게 올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둘 사이에서 누군가 자신이 강력하게 추진하고 싶은 정책이 있다면은 결국 진보 정당의 의석을 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게 될 겁니다. 뭐 그리고 이제 그 소규모 연정 같은 것도 가능하죠. 의석이 10개가 넘어간다면은 그 내각을 구성할 때 장관을 임명하고 그럴 때 최소한 노동부 장관 같은 경우 한 자리 정도는 진보그룹이 줄 수 있다는 거죠. 한다든가.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아주 그림이 좋죠. 그러니까 심상정 의원이 노동부 장관을 한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양쪽 어디도 새누리당도 민주당도 반대하기 힘들 겁니다. 명분이 쓰는 거죠. 평생을 노동 문제를 담당해왔던 사람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진보 그룹도 단계적으로 한 걸음씩 나갈 수 있는 현실적인 스토리를 가지고 가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 스토리에서 일시적으로 국민들을 모두 계몽하고 깨우치게 만들 방법은 없습니다. 이 사안별로 뭐 채식 좋아하고 환경 따지는 사람들은 녹색당에 가고 노동 문제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노동당을 가고 뭐 약간 그래도 자기는 좀 자유주의적이다 이런 분들은 정의당을 생각하고 뭐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난 저 북한이 좋다 그러면 저 진보당 가시고. 북한이 좋다가 아니라 지난주까지의 정리를 보면 절대로 나는 민족주의 사관을 아직은 버릴 수 없어. 그럼 뭐 진보당을 가든지. 진보당의 의미가 있다.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러니까 탄압받아도 갈래. 그런 거 가는 거고. 진보 계열을 지지하시는 시민분들은 굉장히 개성이 강하고 자의식이 강해서 어디 통합된 그릇에 들어오라고 막 끌어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자기가 내키지 않으면 절대 안 가는 사람들이라서. 제가 이제 그쪽도 음악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음악하는 사람들, 예술하는 사람들이 조직이 잘 안 돼요. 그렇죠. 비슷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히려 다양한 선택지를 내놓는 게 현실적으로 더 유리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결정적인 순간에는 언제든지 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죠. 이제 저는 이제 어떻게 보냐면 이걸 해외 사례랑 좀 비교를 해보면 이 강고한 역사적으로 이제 양당제 국가. 이게 미국하고 영국이죠. 영국은 이제 보수당, 노동당 아예 이렇게 부르고요. 미국은 이제 공화당, 민주당 이렇게 부르는데, 그러니까 뭐 노예 해방을 주장할 때만 링컨이 공화당이었고, 그렇죠. 당시 민주당이 남부를 중심으로 노예제도 유지를 이제 주창하던 쪽이라 역사적으로 거꾸로 돼 있고, 지금은 어쨌든 민주당이 진보, 공화당이 그 보수. 이후로도 여러 번 바뀌었죠. 왔다 갔다 했죠. 공화당이 기틀을 잡은 분이 사실 에브라임 링컨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으로 따지면 링컨이 노예 해방을 주장했으면 민주당이겠네라고 할 텐데. 그렇죠. 다들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당연히 그랬겠네, 그랬을 텐데. 역사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거죠. 그렇죠. 오바마에 속한 정당이 당시에는 반대를 했었다. 근데 지금 큰일 났어요. 오늘 신당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고서 우리가 2012년에 그 킨텍스에서 폭력 사태 이런 얘기를 돌아가 보기로 했는데 1시간이 벌써 지났고요. 25분 정도 남았는데 여기서 노래 듣고 나중에 중간 노래 지금은 못 들었어요. 중간 노래 들을 타이밍도 놓친 거거든요. 그러네요. 일단 노래는 지나갔고 20분 정도 얘기할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도 분위기는 전환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전환을 하지?
짧더라도 본론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까요? 우리가 본론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예. 제가 이제 하는 말씀만 한 뭐 2분 동안 마무리를 드리면 네. 그 이제 양당제 국가 얘기를 잠깐 드렸던 게 뭐냐면 미국에서 진보 정치를 좀 내가 펼치고 싶다 하는 네. 정치 세력이 만들어지면 처음에는 작은 당으로 시작할 수 있고요. 어디서나 이제 자치적인 뭐 그거는 시민사회 단체로 갈 수 있는데 결국은 민주당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정치의 네. 꿈이 크면 볼륨이 집권하겠다. 커지면서 그렇죠. 흡수가 됩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영국의 경우에는 뭐 트로츠키주의자부터 시작해서 영국은 이게 아주 복잡한 역사가 장난 아닙니다. 사회주의와 예. 공산주의 계열들이 자생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일본하고 또 다르게 일본의 사회당은 이제 비공산주의 계열이라고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사실상 영국이 사회주의의 원조 국가죠. 그럼요. 사회주의가 생긴 국가 아니에요. 마르크스가 이제 거기서 자본론을 썼고 그렇죠. 공산당 선언도 그랬고 이제 이 엥겔스는 또 맨체스터 방직공장 사장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제 산업 과정을 다 보고 거기서 나온 건데 이 영국에서 급진적인 뭐 사회주의 혹은 뭐 진보 정치 사상의 세력들이 결국은 현실 정치를 내가 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이 되면 합류하든 안 하든 노동당과의 관계를 끌고 가면서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밖에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든가 아예 그 안에서 당권을 위한 이제 투쟁, 정치 투쟁에 접어들든가 하는데 당 내에서 개파 그렇죠. 투쟁을 생각하는 지금 거죠.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아까 이제 물뚱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본다면 캐스팅 보트를 할 수 있는 정도의 틈새가 있는데 네. 그것이 이제 진보 세력이 뭐 대통령 집권까지는 아니어도 앞으로 또 어떤 개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현실 정치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의 인정 한 표.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실제로 긴 역사 동안 바탕에서부터 쌓아 올라가려면 원래 기득권 수구 보수는 1%만 먹으면 돼요. 자본 권력이든지 군사력이든지 심지어는 뭔가 힘만 하나 가지면 내가 나라를 휘두를 수 있어 이런 그렇죠. 거고요. 진보가 힘든 게 뭐냐면 밑바닥부터 올라가야 되니까 우리가 문재인 캠프도 담쟁이라는 시를 담쟁이 캠프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지난번에 있었죠. 또 이정희 대표도 담쟁이라는 시를 한번 낭송하고 뭐 그런 적이 있는데 담쟁이처럼 그랬었죠. 가야 된다는 게 이제 우리들의 기본적인 사상 생각이라면 맞습니다. 결국은 이 풀뿌리를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바닥부터 그럼요. 올라가야 되잖아요. 바닥부터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현장을 훑으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시적으로 대중을 각성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그렇죠. 우리가 뭐 텔레파시를 이제 쏠 수 있는 미디어를 갖기 전에는 없지만 스킨십으로 아날로그적으로 뭐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서 마음과 마음을 열면서 그래서 이제 물뚱님이 말씀하신 지난주의 핵심이 소통이었어요. 네. 소통하면서 가야 된다. 네. 왜 이 갈라져 있는 진보 지도부들은 자기네끼리 소통을 못하냐. 그러면서 하부에 우리 개별 진보라고 자처하는 개인들, 인디비듀얼들에게 소통하고 얘기하는 것은 이제 어불성설인 거죠. 스스로 소통을 하면서 가야 되는데 그럼 우리도 소통을 하기 위한 이 네트워크 방식의 정치, 안철수도 네트워크 방식의 정치를 얘기하던데 우리가 그것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지금 내려놓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물론 당연히 진행을 해야죠. 그렇다면 꼭 정당이 아니면 또 방법이 있나요? 통합할 수 있는데도 안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통합이 잘 안 되는 걸 무리하게 그 통합만 추진하면서 다른 일을 못하지는 말자. 각자 할 것은 하면서 통합도 생각하자 이렇게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뿐이고요. 진보 그룹에 속한다. 스스로를 진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의 그 개성 같은 경우는 좀 현실적으로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취향과 선호, 기호 등. 녹색당 당원하고 그 노동당 당원하고 만나면은 뭐 취미부터 시작해서 식성까지 다 다릅니다. 다 다르죠. 이 사람들은 같은 테이블에 앉아 있기조차를 힘들어하는 사람들이라서 소통 이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일반인들 중에서 자기 특이한 개성과 특이한 추구하는 이상 때문에 진보가 된 경우도 많은데 그 방향을 어떻게 다시 또 한 그릇에 몰아넣기는 그렇죠. 그게 뭐 지금 다양화 문화가 뭐 추세라고는 하지만 금기가 인정하지 않는 성소수자 문제라든가 다종다양하죠. 그럼 그것도 어떤 분은 성소수자 문제가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죠. 어떤 분들은 뭐 저작권 문제 때문에 해적당을 하는 게 가장 시급하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자기가 있고. 체감하는 상황에 따라 다른 것을 존중하지 않을 수는 없죠. 그리고 실제로 그런 그 시민단체 활동들이 굉장히 활성화되기 시작합니다. 요즘에 협동조합 같은 것도 많이 생기고 있고요. 그렇죠. 지금 이 국민TV 자체도 협동조합이고. 그렇게 사회가 점점 다변화되게 된다면 결국은 저는 각자 작게 출발해서 어느 시점에 가서 크게 뭉치는 이런 방식으로 가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게 오히려 이제 풀뿌리 방식일 수 있겠죠. 자유로울 거라고 봅니다. 서로 다른 종의 이 식물밭들, 텃밭들을 일궜다가 합칠 수 있는. 예. 물뚱님께서는 그러니까 지금 굳이 통합할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것이고 우리 최영일 선생님께서는 그래도 어떻게 힘을 있는 거죠. 가질 것인가. 가급적 힘을 모으는 게 낫다. 뭐 이렇게 말씀하신 뭐 거고요. 그러면서도 이제 어떻게 힘을 내릴 것인가, 힘을 쓸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인정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21세기에 들어갔고 일어났던 진보 대통합 중에서 가장 비참한 결과로 끝난 것이 바로 재작년에 그렇죠. 재작년에 그 폭력 사태로 얘기된 이런 건데 이 방식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지금까지 그와는 달리 저는 가만히 있고 두 분이 얘기하시는 거죠. 2012년에 폭력 사태 그 부분 예. 그 분당 사태라고 하죠. 지금 쉬시려고 그러는 거죠? 네. 그러니까 폭력 사태라 그러면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그때 분당 사태. 예. 폭력 사태는 그 상황 전체를 대표할 만한 제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예, 그건 폭력도 포함돼 있으나 주변적인 팩트니까 물론 그 폭력이 됐어요. 잘못했어요. 일반 유권자 대중들한테는 굉장히 인상적으로 남았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정말 아쉬운 일인데. 용어 선택부터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폭력 사태란 것은 하나의 규정 짓는 거니까. 예. 그리고 또 일부에서 이제 그때 사태를 이제 경선 부정 사태라고 부르는데 그렇죠. 저는 경선 부정도 어느 한쪽의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두 분께서 지금 얘기를 시작하는 건가요? 아니 좀. 우린 머리말 얘기하는데도 10분 넘고, 자, 잠깐 브릿지로 얘기합시다. 2분 얘기했는데 12분을 해. 우리는 원래 진보가 말이 많잖아요. 맞아요. 말 많으면 공산당이라고. 네, 만연체가 진보, 간결체는 보수, 뭐 이렇게. 아니, 뭐, 말씀을 하는 자리를 만들어주시니까 저는 말을 했을 뿐인데. 아니, 죄송합니다. 말 시켜놓고 때리는. 그런 겁니다. 우리 출연자 둘이 연합해서 그렇죠. 사회자를 탄핵하는 걸로. 점점 이게 어제의 그 선언에 합당하네요. 그런 건가요? 그렇죠. 예. 뭐 두 분께 갑자기 새누리당이 되시는 거예요. 아니, 두 분께서 힘을 합치셔갖고 네. 제가 물러나야 된다 그러면 저 기꺼이 물러나겠습니다. 물러나서 뭐하지? 혼자 술 드시러 가시려고. 그렇죠. 같이 갑시다. 껴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물러나게 해놓고 네. 대안이 없어. 그 다음은 뭐 하지? 잠시 농담이었고요. 아니 네. 두 분끼리만 말씀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아무튼 제가 오늘 이제 시간 관계상 긴 얘기보다는 인트로를 해야 되겠죠. 인트로 작은 아이템을 하나 제가 먼저 제안을 하겠습니다. 다음 주까지로 이어지는 브릿지. 이어지는 이제 그 기대감도 좀 일으킬 겸. 네. 제가 제일 안타깝게 보고 있는 게 지난 2012년 총선을 맞이해서 당시 민노당 이정희 대표는 통합론을 들고 나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냥 그때 빅텐트론부터 시작해가지고 야권 통합론이 굉장히 다양하고 활발하게 제기되던 시점이었고. 그랬었죠. 그때 민주당까지 포함해서는 야권 연대 개념으로 가는 분위기였고. 그렇죠. 네. 그게 만약에 다 됐다면 대통합이라고 이제 부를 만한 건데. 그건 대통합이라고 부르는 거고, 이제 소통합해가지고. 그렇죠. 이제 진보 그룹끼리라도 어떻게 통합을 해보자라는 제안을 하고 추진을 했습니다. 저는 그거 굉장히 바람직하게 봤고요. 그리고 솔직히 제 마음속에는 이게 2008년에 생겼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라고 낙관적으로 보기까지 했었습니다. 예. 근데 여기에 또 이제 뜻밖의 변수가 등장을 한 게 사실 이분들은 솔직히 저도 이분들이 과연 진보 세력인가? 이분들이 혹시 좌파인가? 라는 질문에는 아니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는 최대한 우호적으로 해석했을 때 자유주의적 민주주의자들 민주당에 있었던 유시민 전 대표와 그를 지지하는 분들이 많이 나와서 참여당 국민참여당이라는 당을 하나 만든 게 있었죠. 이 당의 정당은 굉장히 특이했어요. 진보도 아니고 그렇다고 기존의 민주당과 같은 사람들도 아니고 그러게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애매한 부분들이 생겼는데 이분들이 민노당 당시 이정희 대표한테 통합 제안을 먼저 했다는 거죠. 유시민 대표가 직접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를 받아들은 지금 진보당, 당시 민주당의 당원, 당직자, 또 관련자, 또 이정희 대표 주변에 계신 분들, 제가 알기로는 이분들 모두가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이건 아니다. 이 소통합이고 대통합이고 당신들이 끼는 거 아닌 것 같다. 대통합이면 낄 수 있겠지. 소통합은 아닌 것 같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반대하는 분위기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얘기가 당시에는 당직을 공식적으로 맡고 있지도 않았던 지금 문제가 된 이석기 의원 그렇죠. 한테 들어가고 이석기 의원이 이 통합 제안을 받겠다고 결정하고 적극적으로 받읍시다. 예, 받읍시다고 제안을 하고 그 다음 순간에 관련자 모두가 갑자기 그걸 받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유시민 대표를 접촉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죠. 만나서 얘기까지 했다. 저는 이게 참 안타까운 겁니다. 물론 어떤 집단이 있을 때 리더의 결정을 신뢰하고 그 결정에 무조건 따르는 게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정당이란 건 최소한 그런 조직이 아니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건 당을 통합하고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당원들의 의견이 중시돼야 되고 민주적 지금 통합하는 과정에서 나온 거랑 똑같은 의사결정 과정의 정당성 문제가 대두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점프업된 거 아니냐? 예. 근데 그 과정을 생략하고 넘어가서 통합진보당이 탄생을 하게 되죠. 이 과정에서 저는
이미 그때 좀 상당히 당황을 했습니다. 이미 통합이 급속히 결정되고 당원들의 논란을 무마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렇죠. 그냥 이제 선거도 이제 뭐 선거를 위한 통합이라고 그렇죠. 그때 볼 수도 있겠죠. 총선 전에. 참여당 쪽이나 이런 사람들 말고도 원래 민주당의 당권 근처에 계시던 그 많은 분들이 일거의 태도를 확 바꾸는 걸 보고 이 사람들은 2008년 때하고 전혀 바뀌지 않았나 보다. 그때의 습성과 그때의 문화를 그대로 갖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좀 그때부터 걱정이 시작됐었어요. 사실. 이미. 그러니까 이제 분당 사태까지 터지기 전에. 그러면 저는 물뚱님은 굉장히 이제 해안이 있으셨던 거고요. 그 진보 내 다소는 결이 다른 그룹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생리적으로 지금 요즘 많이 이야기하는 건데 화학적 결합이 될 거냐 혹은 안 될 거냐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 이제 감을 가지고 계셨던 거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좀 거리를 이제 두고 있는 바라보는 일반 시민 유권자 입장에서 바라보니까 그때 대통합이 됐어야 되는데 그룹이 두 개예요. 하나 이제 중통합이 돼버렸고, 그렇죠. 중통합은 문재인 의원은 노무현 재단 이사장 직위였는데 대선에 그야말로 호명이 돼서 마지못해 혹은 국민의 뜻을 만들어 징발되듯이 나오면서 독립문선언을 하면서 그때 이제 혁신과 통합이라고 하는 시민연대와 민주당이 통합하는 게 중통합이라고 우리가 불렀던 거고, 진보 내에서 결국은 세 개 그룹이 다시 합쳐지면서 소통합이라고 불렀던 거잖아요. 그 두 가지 이제 결이 달랐음에도 불구하고 또 중통합 그룹과 소통합 그룹은 또 선거연대를 했어요, 결국은. 결국 지역별 단위로 안배를 했으니까. 통합은 못하되 연대는 할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단일화 과정을 접었죠. 그래서 사실은 2012년 4월 총선 이전까지는 분위기가 괜찮았고 그때가 어떤 시점이냐 하면은 낙곰수가 인기 절정 피크에 올라가 있던 시점이고요. 일단 그 판을 좀 바꿨던 그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이정희 대표의 구민노당 혹은 이제 신통합 진보당은 또 어떤 형태로 좀 국민 신뢰를 끌어냈었냐면 그 이전에 MB 정부에서 날치기 통과했던 한미 FTA에 대한 반대 운동에서 그때는 뭐 여러 운동 그룹 세력들의 장외 집회가 엄청 나섰으니까요. 대학생 반값 등록금 문제도 치열하게 했었고. 그렇죠. 그 모든 현장에 이정희 의원이 다 출석하면서 다 이제 민생을 파고드는 이슈들에 대해서 현장에서 그 굉장히 다수의 그 참여자들의 앞에 나타나서 그렇죠. 상당한 인기를 누리고 있었던 시점이죠. 그래서 이제 초선 의원 4년 동안 당 대표를 해. 그러니까요. 과거에 뭐 했던 이제 젊은 녀석인지 모르지만 변호사 출신이라고 하고 정치인으로 엄청나게 국민의 사랑과 신망을 얻어내서 사실상 정치적 스타가 되죠. 그렇죠. 정치적 스타죠. 그래서 당 내에서 당 외에서 이정희가 이제 어찌 보면은 민노당을 대중화시키는데 뭐 심하게 얘기를 하면 이게 진보의 아이돌, 진보의 아이콘 역할을 하겠구나라는 이제 기대감을 한 몸에 받았었죠. 민주당 외부뿐만 아니라 뭐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이정희가 뭔가를 할 것 같다라는 기대감이 사회 전반에 퍼져나갔던 시점이죠. 그래서 그때는 저 무력하고 불임정당화되고 있는 민주당보다는 차라리 뭐 민노당 혹은 이제 통합진보당이 훨씬 선명하다, 작지만 강하다. 그래서 뭐 300용사에 대한 것처럼 그런 이제 신비로운 좀 이제 기대감을 불러일으켰던 시점이 그때가 반짝이에요. 사실 그때를 돌이켜 생각해보면 재밌는 게 항상 사람들은 민주당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면은 뭔가 대안을 찾습니다. 그렇죠. 그게 그때는 통합진보당이었고 지금은 안철수였고 그렇죠. 결국은 다시 민주당으로 다 돌아왔어요. 그렇죠. 뭐 이런 그 반복되는 상황이 꼭 민심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저는 이제 2012년 지금 이게 의미 없는 복귀인데 어제 그 통합신당 창당에 대한 선을 들으면서도 결국은 느닷없이 이루어져서 절차에 대한 문제 제기하고 다 좀 당혹하고 멘붕이고 어떻게 해석할까 지금까지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결과는 이 길로 했어야 하는 거기 때문에 2012년 초 혹은 2011년 말에 지금 이 구조가 완성됐어야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2년 늦게 사실은 총선에서 의석 과반 잃어버리고 대선에서 정권 뺏기고 그리고 나서 1년여 이제 이 종북 몰이로 다 이제 또 조리돌림 당하고 나서 이제서야 제가 보기에는 안철수 의원이나 혹은 김한길 대표 혹은 문재인 의원 기타 모든 사람들이 뭉치지 않으면 살아남기 어렵구나라고 하는 부분에서 하나의 딱 확실한 시금석이 된 게 지금 현 정부가 이 진보당을 때리는 걸 보고 뭉치지 않으면 다 하나하나 제거될 수 있겠네? 죽어나갈 수 있겠네? 뒤에서부터 한 명씩 사라진다. 그럼 이미 죽어가는 쪽은 빼고 자, 우리라도 빨리 뭉치자. 그 대신 여기서 선긋기. 이제 그것까지는 존재하는 거죠. 그것도 굉장히 좀 냉혹한 체감 정치의
가시화가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정치의 냉혹성을 생각한다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는 이제 배경 설명으로 드렸던 예, 거고 예. 문제는 결국은 이 2012년 4월 총선에서 사실상 이겼지만 의석수로 패해버리는 상황이 되면서 그냥 패한 거죠. 뭐 사실상 이겼다 이런 거는 이제 홍준표 씨나 얘기하는 거고 우리 입장에서 뭐 진 건 진 거니까 의석 과반이 안 됐고 저쪽이 이제 과반을 이제 차지했으니까 그 패배에 다른 후폭풍이 이제 분열로 이어지는데 그 분열의 과정이 이제 가관이 아닌 상황으로 벌어진 거죠.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선거 과정을 거치면서 그 굉장히 그 잠재적인 위험성이 강한 문제들이 도출되기 시작하고 그렇죠. 그게 봉합이 안 된 채로 선거가 끝나죠. 그 선거에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겼다고 볼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약간 졌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애매한 결과가 나왔는데 선거가 끝난 뒤에 어마어마한 후폭풍이 불어닥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게 이제 우리가 지금부터 얘기하려고 하는 2012년 사태의 시작인데. 그렇죠. 예. 2012년 사태의 이전에 예. 어떤 이제 좋지 않은 징후, 시그널이 있냐 하면 예. 사실은 이제 이정희 당대표도 예. 당시에 그때는 이제 공동대표 체제였습니다. 공동대표 체제였죠. 통합진보당이 예. 되고는 각각 합류한 대표들이 그때 공동대표단을 구성했으니까 5명 다 나와서 예. 뭐 이상한 옷 입고 막 뮤직비디오도 찍고 막 아유, 그때 뭐 별거 다 옛날 있었습니다. 복고풍 그때. 교복 예. 그 지금 보면은 참 이정희 대표는 그 뭐 무슨 이 단발머리 딴 거 같이 해서 쌍갈래 머리 따고 여학생 여고생 교복 교복 입고 뭐 예. 누구는 또 해적 복장하고 나오고 막 노회찬 의원도 그때 대단했죠. 복장이. 유시민 의원도 그렇고. 유시민 의원이 약간 유재석 씨 비슷하게 날라리 복장을 했던가. 뭐 과거 70년대 날라리 같은 복장하고 나오고. 그때만 해도 굉장히 흥겨운 분위기였는데 지금 분당 사태로 네. 엘비스 프레슬리 복장을 하고 나왔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이 구렛나루. 맞아요. 그러니까 거의 뭐 이마룡 씨 전성기에 보던 추억의 트위스트 같은 모양새를 봤는데 그렇게 분위기 좋았던 진보 그룹이 거기가 이제 이 선거 결과 나오고 분당으로 돌입하기 전에 이제 이 미묘한 시그널이 관악구에서 이정희 대표가 출마하잖아요. 맞습니다. 예, 총선 후보로 관악구 지역구로 이제 출마를 하는데 그때 본인은 어떻게 부인이 됐냐면 결국은 하급자 이 선거 실무 운동원의 실수였는데 그렇죠. 문자를 보내면서 그 문자 내용 자체는 여론조사가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그게 저거죠. 그러니까 야권 통합 후보를 뽑기 위한 경선 과정에서 생긴 그렇죠. 문제죠. 맞습니다. 본선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이 전화로 당원들을 조직화해서 그 나이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나이대라고 이야기하고 일단 응답을 하시오. 그러니까 거짓 응답을 해라. 여론조사에 반영이 돼야 되니 이게 이제 적발이 되면서 아주 강력하게 이제 새누리당 쪽에 문제를 이제 제기받고 결국은 깨끗하게 사퇴랍니다. 사퇴라고 거기에 대신 나온 후보가 이제 이상규 후보가 되는 거죠. 그렇죠. 당시에. 예. 그 시그널이 이미 선거 돌입하기 전에 사실은 이제 좋지 않은 느낌으로 잔상이 남아있고 그와 다르지 않은 관련된 사건이 선거 후에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제 경선 과정에서의 문제들에 그렇죠. 대한 서로의 입장을 조절하면서 조사한 보고서가 핵폭탄이 돼버리는 거죠. 돌이켜 본다면은, 그러니까 그게 이제 사회에 알려진 순서대로 보면 그렇게 되는데 내부적으로 진행되고 있던 순서는, 그러니까 그 2012년 총선에 통합 진보당의 간판으로 출마를 하게 될 후보를 결정하는 각 지역별 경선 과정에서 굉장한 충돌이 있었던 거죠. 뭐 지방선거에서도 예견이 됩니다만, 뭐 비슷한 또 있을 수 있겠지만, 신당이 이제 통합된다고 전제하면 그 와중에 이제 참여당 쪽에서 후보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과 그 원래 민주당계에서 하고자 하시던 분들과 이런 분들이 경선 시스템 자체가 완벽하지 않은 상태에서 서로 너무 의지가 앞서다 보니까 계속 그 룰을 어기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됩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조직 동원의 문제. 그러니까 동원이죠. 그러니까 그 선거라는 게 사실 그 선을 긋기가 되게 애매한 일이죠. 그러니까 뭐 선거가 진짜 모범생처럼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만 딱 투표해가지고 딱 끝나면 좋은데 누구나 자기 친한 사람들 자기 지역으로 부르고 싶어 하고 그렇죠. 또 몇 명 온다고 해서 그게 불법이라고 보기도 힘들고 그렇죠. 이렇게 애매한 선을 가지고 있지만 그 애매하게 인정되는 범위를 넘는 일을 결국 통합진보당의 이 천막 우산 아래 모여든 각자의 세력이 다 저질렀다는 거죠. 그렇죠. 전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 상황이 선거에 아주 이기고 해피하게 넘어가고 모든 일이 잘 됐으면 오히려 묻혀버렸을 수도 있지만 선거가 애매하게 끝나고 후유증으로서 터지게 되는 과정. 그렇죠. 이 과정은 뭐 결국 오늘 이 과정을 다 얘기하기는 힘들 것이고. 그게 아마 다음 주에는 주에 본격적으로 드디어 그 5인 대표단이 서로 갈라지게 되는
보고서, 예. 한 권의 보고서에서 판도라의 상자가 열립니다. 시간 됐으니까 네. 저 손병희 진행자님께 넘겨버리고 네. 저희는 좀 자유롭게 다음 주를 준비하는 야, 걸로. 다음 주에 예. 다음 주가 뜨거울 것 같은데요. 다음 네. 주가 좀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디 갔다 오셨어요? 해국 시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그리고 동네 주민 여러분. 네. 제가 사회자입니다. 네. 그렇죠. 네, 제가 사회자인데. 근데 지금 이렇게 두 분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이런 시간 잠시 갖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예. 이런 방식도 괜찮다고 괜찮습니다. 보고요. 예, 예. 다음 주가 이제 격돌이죠. 뭐. 네, 다음 네. 주는 옥타곤이라고 봐요. 그렇습니까? 네. 예. 자, 우리는 3명이니까 트라이앵글 아니겠습니까? 트라이앵글. 네. 저는 사회자니까. 네, 레프리. 두 분이서 이제 복싱을 하시는 거군요. 네. 복싱이 아니고 이종격투기 아닌가요? 네. 아닌가? 줄다리기를 하고 계시는 건가? 그럼 내 저희 말이, 아니야, 내 말이 맞아. 내 말이 맞아. 이러면서 서로 이렇게 끌어당기는 줄다리기일 수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있죠. 그렇죠? 그 청취자분들을 서로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그렇죠. 예. 혹은 뭐 그냥 이제 여기 옥타곤이면 국민 TV 옥타곤은 눈 찌르기 있기 없기. 그런 거? 네. 예. 씨름으로 따지면 상대방을 밀쳐내는 바깥으로 밀쳐내는 스모가 아니라 네. 서로 땡겨버리는 그리고는 승패가 갈려지면 손을 잡고 같이 일어서는 씨름과 같은 그런 이야기. 그러나 경기 그것도 룰에 역시 따라서 그것도 더 나쁜 놈이랑 싸우려고 같이 하려고 하는. 아니, 당연하죠. 물론이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계속 듣기 힘들고 어려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잘 되자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어떤 형태로든지 본질적으로 화해에 도달하지 않으면 이 골은 한국 정치사에 영원히 간다. 그러면 누구 좋은 일 해주냐면 남 좋은 일 해주게 된다. 그것도 나쁜 놈 좋은 일 해주게 된다라는 게 전제예요. 우리 손해라는 거죠. 그래서 다음 주에 그런 얘기 더 나눕니다. 네. 드디어 일산 입구까지 갔습니다. 3월까지 왔네요. 어느새. 참 긴 장정이었습니다. 네. 예. 용인시 수지구에서 선플라워 78님께서 가입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또 사는 곳을 밝혀주지 않으신 상식이 통했으면 야, 이름 님께서 좋으시네요. 밝혀주셨습니다. 예.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마지막 곡은 돌아온 티파니를 환영하면서 정말요? 네, 정말이에요. 와. 예, 미스터를 들으면서 우와, 파격적입니다. 진보 정치 미래를 말하다 마치겠습니다. 오늘 좋군요. 티파니가 진보죠. 진리입니까? 진리죠. 예. 지금까지 최영일 선생 그리고 네. 물독심성 선생 수고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